자, 이제 새로운 챕터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지금서부터서는 이제 당분간 상당히 오랜 이제 그 시간 동안 그 슈리딩거 방정식에 갖다가 우리가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 이제 풀고요. 그 해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해를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대응이 되는지 우리가 재료공학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당분간 한참 동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는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물질 상태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바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거가 되는데요. 바운드 스테이트는 쉽게 말하면은 전자가 또 공간적으로 어떤 작은 공간에 가둬져 있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수소 원자의 전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 전자는 당연히 수소 원자에 가둬져 있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랄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반대가 되는 거는, 우리가 대표적인 거는 뭐, 이 자유공간에서 전자가 돌아다니는 거. 이미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해를, 간단히 살펴봤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unbound state, 혹은 우리가 이제 free state라고 말하는, 자유 상태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체 내에서, 금속 내에서, 뭐, 금속이라고 치고요. 금속 내에 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이제 금속이라는 어떤 그런 유한한 공간에 가둬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거시적인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언바운드로 우리가 이제 언바운드 스테이트, 프리 스테이트로 우리가 또 이제 기술하는 게 더 편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뒤쪽에 가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바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입자가 기본적으로 어떤 공간적으로 제한된 영역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리가 내가 어떤 기준점으로부터서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 우리가 공간적으로 가둬져 있다라는 거는. 그렇다는 얘기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R이 이제 우리가 파동함수가 어떤 위치와 시간의 함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1차원일 때는 X로 했었는데요. 뭐 3차원 공간에서는 X, Y, Z 세 개의 좌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공간상으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이제 이제 거리,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R이라고 하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건 간에 하여튼 멀리 떨어지면은 궁극적으로는 항상 0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존재 확률이 없어야 된다는 거. 존재가 없는 거니까. 존재 확률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이 0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거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는 앞에 배웠던 슈리딩거 방정식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는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그 자유입자에 대한 슈리딩거 방정식에 대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입자가 우리가 공간적으로 어떤 국한이 돼 있으려고 하면 어떤 포텐셜이 있어서 그걸 끌어당겨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포텐셜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슈리딩거 방식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확장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보는 거가 이제 우리가 요 섹션에서의 이제 우리가 내용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거는 꼭 우리가 그 바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바운드건 언바운드건 상관이 없이 우리가 슈리딩거 이퀘이션의 형태와 그 해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프리 파티클에 대한 거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여기다 파동함수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자유입자에 대한 파동함수 A의 익스포넨셜의 I의 KX 마이너스 오메가 T. K는 이제 웨이브 넘버, 오메가는 이제 앵귤러 프리퀀시가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기다 넣어봅니다. 이미 했던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거, 이게 좀 대문자, 소문자가 약간 구별하는데 이따가 제가 바꿀게요. 여기는 이제 약간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서부터서는 여기 이제 대문자 사인은 이제 X하고 T의 함수이고요. 이제 소문자는 우리가 이제 공간만의 함수 뒤에 바로 나올 거예요.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요 함수에 x에 대한 2번 편미분을 하면은 이제 i하고 k가 2번 밖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k제곱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4고가 되니까 2n분의 하바이 제곱 k제곱에 이제 psi xt. 이 좌변은 이렇게 되겠고요.
우변은 이제 t에 대한 편미분이죠. 그럼 t에 대한 편미분은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밖으로 튀어나가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바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마찬가지로 이제 i하고 상쇄돼 가지고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하바 오메가가 이제 붙어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 다 같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파동함수를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소거를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게 요 조건, 요 dispersion relation, 그러니까 오메가와 k 사이의 이 관계만 만족을 하면은 항상 이 파동함수는 우리가 이제 이 슈링거 방식 해가 됐었어요. 그죠? 자, 그렇게 쭉 논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달리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제 2n분의 p의 제곱이잖아요. 하바 k가 이제 모멘텀이니까 2n분의 p의 제곱에 여기에 붙어 나오는 여기 2n분의 p의 제곱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변에 있는 그 하바 오메가가 에너지인 거죠.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2로 쓰면은 자, 이게 이제 어떤 형태처럼 되냐면은 2n분의 p의 제곱은 이 자유입자의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냥 운동 에너지 곱하기 파동함수가 이제 전체 에너지 곱하기 파동함수다. 그 맞는 얘기죠. 뭐냐면은 지금은 자유입자니까 포텐셜이 없는 거고요. 고로 운동 에너지가 그 물질의 전체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힌트.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포텐셜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이냐라는 거는 여기는 카이네틱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대신에 그냥 우리가 포텐셜 함수를 넣으면은 그냥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우리가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슈딩거 방식을 만든 거는 무슨 뭐 어떤 우리가 공리적으로 어떤 정확한 어떤 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기보다도 이런저런 어떤 뭐 슈딩거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제 이런저런 단서로 붙어서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너무 이렇게 밖에 엄밀하게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퀘이션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접근법을 약간 좀 휴리스틱한 그런 접근법을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저게 말이 되는가 뭐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약간 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키네틱 에너지 대신에 마치 이것도 우리가 이제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함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써보면은 그러면 이것도 말이 되겠다라는 거죠. 전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원래의 방정식 요걸 갖다 그대로 다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원래의 방정식으로 가보면은 여기 미분은 이제 운동 에너지였으니까 내가 그럼 남는 부분은 추가돼야 되는 부분은 이 ux에다가 파동함수 곱한 거 요것만 추가를 하면은 그러면은 뭐 이걸로 우리가 이제 포텐셜에 있는 경우에 확장했다. 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제 슈리딩거 우리가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슈리딩거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타임 디펜던트 슈리딩거 이퀘이션이 됩니다. 시간에 의존하는 슈리딩거 이퀘이션.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요거는 이거의 특수한 형태, 다시 말하면 U가 포텐셜이 없는 자유입자의 경우에 대한 특별한 방정식이었었고요.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시간에 의존한다라는 거는 현재로서는 자명하죠. 뭐 다 t가 들어가 있으니까. 왜 우리 뒤에서 우리가 이제 요 말을 갖다 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슈리딩거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여기 자유입자 얘기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냐면은 여기는 이 방정식만 만족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psi xt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유효한 그런 물질파가 된다라는 거였는데 마찬가지로 이 포텐셜 ux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가 요것만 만족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유효한 우리가 이제 방정식 메터웨이브 물질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특별한 해 그리고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해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그 이제 소위 stationary state, 이제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정상이라는 게 노멀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정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적인 상태, 정상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뒤에 차츰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파동함수 psi xt가 다음과 같은 특별한 형태로 주어져 있는 그런 해를 우리가
stationary state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가 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특별한 형태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파동함수가 공간 파트와 시간 파트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함수가 파동함수가 공간에 대한 함수와 여기서는 이제 그 x 좌표만이 공간이 x 좌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이제 그 이제 x로 쓰는데 만약에 이제 공간이 x, y, z라고 하면은 여기는 함수는 x, y, z의 뭐 전체적인 함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공간에 대한 함수와 그 다음에 시간만의 함수에 곱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가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인데 대문자를 썼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사이에 소문자를 썼습니다. 그거 좀 차이가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 공학수학 2 이번 학기에 배울 텐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현재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편미분 방정식을 풀 때요. 우리가 푸는 대표적인 수학적 기술 그 어떤 우리가 방법 중에 하나가 변수 분리하는 겁니다.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각각의 변수만의 곱으로 되어 있는 함수로 내가 해를 갖다가 표현하는 거. 이제 그런 거가 되겠고요. 이게 뭐 항상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미분 방정식 배울 때 이제 그때 여러분들 논하시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요. 자, 이런 형태의 우리가 해를 가정을 하고 변수 분리가 된 해를 가정을 하고 이러한 파동함수를 우리가 원래의 슈레딩거 방정식에다가 넣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래 방정식 이거였잖아요. 자, 그거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요거는 첫 번째 항은 공간에 대한 이게 미분이잖아요. 이게 편미분이에요. 자, 그럼 이 공간과 시간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 부분은 뭐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상수처럼 밖으로 나오는 거고요. 공간에 대한 미분이 psi x, 소문자 psi x 작용을 하는데 그때 이게 이제 x는 얘가 변수가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밖에 x밖에 없기 때문에 편미분이 아니라 바로 전미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곱이니까 그냥 곱으로 넣으면 되겠고요. 자, 우변은 내가 이제 시간에 대한 편미분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논리처럼 공간에 대한 파동함수는 곱으로 나오고 시간에 대한 파트 파이는 이제 전미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방정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위에 거가 밑에 것으로.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수 분리법에서 늘 하는 테크닉인데요. 뭐냐면은 양변을 대문자 psi x 혹은 이제 내가 소문자 psi x와 파이 t로 나눕니다. 양변을. 자, 나누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이제 파이 t가 나눠지고 분모에 psi x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소문자 psi x입니다.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psi x가 없어지고 분모에 파이 x가 파이 t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바뀌게 돼요. 방정식이.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은 좌변은 우변이잖아요. 방정식이니까, 이퀘이션이니까. 좌변은 우변인데 좌변은 보면은 죄다 다 x만의 함수예요. 여기는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좌변은 오로지 x만의 함수가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우변은 오로지 시간만의 함수입니다. 그죠? 자, 근데 내가 공간만의 함수와 시간만의 함수가 두 개가 같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x는 서로 독립적인 변수인데 내가 어떤 시간에 혹은 어떤 공간에서 우연하게 내가 두 개 같을 수는 있겠지만 항상 이퀘이션이 되는 항상 항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두 개가 다 어떤 상수,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상수가 되었을 때 그때만이 이 방정식이 항등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내가 이제 샥 갈아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변수 분리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되는데 실은 이거는 우리가 두 개의 방정식으로 쪼개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function of x 이거가 좌변이 constant다. 그리고 우변이 constant다. 그 같은 식으로 우리가 두 개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분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 분리법을 씀으로써 실은 x만의 우리가 이제 방정식과 시간만의 방정식으로 두 개로 우리가 쪼개는 겁니다. 그죠? 이제 방정식도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temporal part, 시간에 대한 부분. 자,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변, 여기는 우변이 constant c가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좌변이 그 좌변이 되는 거고요. c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푸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죠? 이제 뭐냐면은 한번 여기 우리 여러분들 저기 미분 방식에서 우리 상미분 방식 풀 때 변수 분리법으로 이제 우리가 풀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dt분의 d 파이 t가 다 우변으로 이제 몰면은 마이너스 하바의 ic의 파이 t가 된다. 어떤 함수를 미분했더니 그게 자기 자신 곱하기 something이 됐다. 무슨 함수? 지수함수, exponential 함수가 되는 거고요. exponent 안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뭐냐면은 파이 t가 exponential 마이너스 i에 요거 곱하기 t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다가 물론 우리가 실은 상수가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원래는 이제 상수 하나가 더 들어가서 원래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의 초기 조건에 의해서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상미분 방식에서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갖다가 이제 잠깐 무시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는 전체 파동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상수가 곱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나중에 우리가 좀 처리하자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처리하는 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우선은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답을 얻고 그리고 쭉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답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찾아보고자 하는 거, 이 C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C의 의미가. 그냥 원래는 컨스탄트니까 우리 어떤 초기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주어진, 아니, 초기 조건은 아니죠. 어떤 상수니까 그냥 아무 상수나 될 수 있는 거긴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 C의 우리가 좀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자유입자에서의 그 형태를 잠깐 가져와 봅니다. 예, 가져와 보면은 이게 이제 A의 exponential ikx 마이너스 오메가 t였잖아요. 그때 해가. 자, 이거를 우리가 분리를 하면은 실은 얘는 공간에 대한 부분과 시간에 대한 부분으로 딱 분리가 돼요. 그죠? 이거는 실은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될 수도 있기도 하겠고,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자유입자라고 하는 건 u가 이제 제로인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는 전혀 이상하지가 않겠어요. 자, 그래서 A의 exponential ikx에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요거랑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여기 위에 있는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은 C분의 하바가 여기에서 오메가랑 해당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 있는 그런 C는 바로 뭐냐면 하바 오메가가 되는 거고, 하바 오메가가 뭐였죠? 바로 에너지였죠. 그 입자의 에너지. 아하,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C라고 하는 거가 어쩌면 그게 입자의 에너지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다. 라고 내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슐딩거 방정식을 우리가 해석하고 어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가 어떤 공리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앞뒤가 맞게 이렇게 딱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의 논리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거부감 없이 그냥 좀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슐딩거도 처음에 이제 이 C의 의미를 파악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어쩌면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C라고 하는 거 어쩌면 에너지겠다라고 해서 쭉 해서 논의를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우리가 해를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를 갖다가 이제 에너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파동함수는 우리가 이제 변수 분리,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분의 곱인데 시간에 대한 부분이 바로 뭘 가지냐? exponential 마이너스 i의 e over 하바 곱하기 t가 된다. 이때 e는 무엇이다?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그렇죠? 그리고 그 에너지는 이게 자유입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형태니까 자유입자의 운동 에너지 됐겠지만은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도 E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E는 바로 시스템의 전체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다 합친 전체 에너지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요게 이제 어떤 의미였냐면은 바로 그 입자를 내가 어떤 시간 t에서 공간 x라는 점에서 얘를 발견할
존재 확률 밀도였어요. 그죠? 그거의 제곱입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절대값 제곱을 계산하는 건데, 그럼 요거랑 원래 함수랑 그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컨주게이션인데, 거기서 보면 이제 파동, 뭐, 리얼 파, 뭐죠, 공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시간에 대한 부분은 마이너스 i가 플러스 i로 바뀌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i가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했으니까 이제 i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 두 개를 갖다 곱한 거는 뭐냐면은 사라져요. 왜냐하면 두 개가 이제 지수 부분은 더해져가지고 0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남는 거는 뭐냐면은 공간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곱한 거가 남게 되고, 그거는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절대값 제곱이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내가 이제 파동함수의 그 probability density라고 하는 게 시간에 무관하게 됐어요. 그죠? 시간에 무관하니까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 확률 밀도가, 존재 확률 밀도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 갖다가 뭐라고 하냐? 확률 어떤 밀도 같은 것들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상 상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파동에서 여러분들 그 정상파, 여러분들 뭐 그 일반 물리나 뭐 이제 고등학교 물리 때 배웠던 정상파가 있잖아요. 줄이 있으면은 양 끝이 묶여지는 줄을 내가 진동을 하게 되면은 정상파, 그러면은 요런 거,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정상파인 거 여러분들 아마 쭉 배우셨을 텐데, 이게 정상파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형태의 진동을 보면은, 공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모양이 물론 이제 계속 빠르게 탁탁탁 진동을 하니까 이제 뭉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안 보이긴 하지만은, 하나하나 안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대충 보면 얘가 모양이 일정하게 보여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일정하게 보이지 뭐 움직이는 것처럼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줄을 갖다가 이걸 내가 요렇게 살짝 여러분 요렇게 내가 뭐 한쪽 줄을 갖다가 이렇게 당겼다가 놓으면은 어때요? 이게 지금 모양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따라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아래 진동을 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그 어떤 시간에 대한 것들은 잠깐 내가 뭐 무시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진동은 내가 그냥 내 눈으로 보면은 거의 일정하게 보여요. 이렇게. 정상,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요렇게 되고, 또 요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이런 형태로 진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마치 모양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른 걸로 내가 만들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 정상파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확률 밀도를 보면은 그게 시간에 따라서 이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파동함수 자체는 시간에 대해서 변해요. 이게 푸사 XT니까 분명히 시간에 대한 진동 파트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시간 파동함수 자체는 변하는데, 그걸 확률 밀도는 일정하다, 고정되어 있다, 시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스테이션 스테이트라고 불렀느냐라는 거가 이제 여기서 의미가 나오게 되고요. 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딱 넘어왔던 것처럼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는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확률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파동함수 psi xt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 자체는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이런 물질 이런 현재 지금 이런 psi xt로 물질파로 대변되는 어떤 물질의 상태들을 내가 어떤 걸 측정을 하면은, 그게 위치, 모멘텀, 에너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을 때 얘들이 어떤 값이 나올지에 대한 확률 분포를 준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바로 위치에 대한 측정이 되겠고, 위치에 대한 측정을 하면은 psi x제곱이라고 하는 어떤 확률 밀도, 여기에서 뭐 제일 많이 발견될 거야, 여기는 발견될 확률이 0이야, 뭐 이런 것들의 정보를 주는 거가 바로 이제 이거였었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정상 상태의 경우에는 내가 에너지를 측정을 하면은, 시스템 전체 에너지를 빡 측정을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 딱 한 가지 값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E라는 값만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그렇죠. 그거 다른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확률 분포라는 게 딱 한 가지 값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00% 그 값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우리 나눠지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딱 그 에너지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토탈 에너지입니다. 토탈 에너지 가지고 있는 상태다. 내가 측정을 하면은 항상 그 값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의 가장 중요한 물리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공간에 대한 파트를 보겠어요. 자, 공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이거 있죠? 요거가 이제 우변이 이제 C다라는 거잖아요. C. 자, 그런데 우리가 C가 어떤 의미였었느냐 하면은 C가 바로 에너지였잖아요.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의 합, 이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은 그게 이제 E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변이 이거에 이렇게 좀 써보죠. E가 되는 거고 내가 양변에다가 파동함수를 곱하면은요. 그러면 요거 사라지고 풋사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써보게 되면은 모아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집니다. 그죠? 마이너스 2인분의 하바제곱에 파동함수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이게 미분. 그러니까 이제 편미분이 아니라 전미분이 됐고요. 더하기 UX 포텐셜 에너지 psi x가 EX가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 psi x를 밖으로 이제 빼내면은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미분 오퍼레이터, 이게 미분 오퍼레이터라고 UX의 합이 파동함수에 내가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작용한다. 미분도 하고 이것도 곱하고 하는 거죠. 그거가 바로 에너지 곱하기 psi x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 방정식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타임 인디펜던트 슈로딩거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거가 타임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는 그냥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없다. 그냥 공간에 대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 타임 디펜던트한 거는 시간이 의존하는 거니까 이거 타임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그죠? 시간에 무관한 슈로딩거 이퀘이션 혹은 우리가 타임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얘기는 보통은 생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우리가 많이 보는 거고 타임 디펜던트한 형태는 우리가 되게 특수한 경우에만 다루게 되고요. 우리가 보는 거의 90% 이상의 슈로딩거 이퀘이션은 타임 인디펜던트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만은 잘 안 쓰고요. 슈로딩거 이퀘이션이라고 그냥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약간 이제 물론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슈로딩거 이퀘이션은 실은 첫 번째 거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걸 갖다 그냥 이제 더 편하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요. 자, 요거의 우리의 수학적 의미를 조금만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일종의 미분 방정식이고요. 자, 미분 방정식이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이거가 이제 어떤 작용자라고 말하는, 오퍼레이터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수학적 이제, 오브젝트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요거는 이제 미분 오퍼레이터 곱하기 이제 어떤 함수가 되겠고요. 자, 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해밀토니안이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해밀토니안. 해밀토니안 사람, 이제 그 이름이에요. 해밀턴. 사람, 그 당시 유명한 수학자, 이제, 였었고요. 실은 이제 슈딩거가 이제 이 파동 역학을 갖다 끌어내에 있어서 해밀토니안이 이제 고전 역학에 대해서 세웠던 어떤 그런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 해밀턴 접근법, 해밀턴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해밀턴 포멀리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갖다 가지고 와서 많이 그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이제 넣은 거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해밀토니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이게 보면 지금 해밀토니안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보면 실제 운동 에너지 부분과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은 에너지 오퍼레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에너지를 의미하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해밀토니안 H로 이걸 가로 안에 있는 걸 갖다 퉁쳐가지고 그냥 내가 H라고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인디펜던트 슈딩거 이퀘이션을 우리가 뭐 간단히 쓸 때는 그냥 H 풋사이는 E 풋사이 이렇게 해밀토니안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도 많이들 써요.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미분 연산자가 이렇게 있고 미분 연산자에다가 이제 풋사이 x를 작용을 해서 어떤 상수가 곱해져서 자기 자신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여기 그 공수1에서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제 고유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혹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있는 이제 E가 뭐냐면은 그 아이겐밸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내가 함수에다가 연산을 했더니 그게 앞에 상수가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이겐밸류가 되는 거고요. 공수1에서는 주로
행렬에 대해서 했던 것 같아. 잠깐 기억을 안 나는데 행렬에 대해서 우리 또 행렬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뭐 같은 의미긴 한데 내가 어떤 이제 행렬에다가 a라는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컬럼 벡터를 곱하면 그 람다 곱하기 a가 되는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이것도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혹은 이제 이게 또 우리 a가 또 아이겐 뭐 람다가 아이겐밸류, 아이겐 벡터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은 그거의 이제 미분 방정식 형태가 되는 거고요. 실은 두 개는 수학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다 행렬로 바꿔서 우리가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 하여튼 간에 내가 영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가지다가 이제 이렇게 쓰게 되겠고요. 이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얘기를 하고 이가 이제 아이겐밸류가 되겠고 이때 이제 psi x가 아이겐 펑션 또는 아이겐 스테이트인데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에너지에 대한 아이겐밸류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실은 이런 아이겐밸류 프로블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뒤에서 포멀리즘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내용을 할 때 이제 좀 얘기를 소개를 하겠지만은 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물리적으로 측정하는 양에 대해서 항상 이런 식의 연산자들이 하나씩 정의가 됩니다.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측정을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올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아이겐밸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상태들이 이제 그런 값이 나오는 상태들을 우리가 이제 아이겐 펑션, 아이겐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물리적인 양 하나하나마다 실은 이런 아이겐밸류, 아이겐 스테이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꼭 그 특정해서 얘기를 할 때는 에너지 아이겐밸류 혹은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에너지를 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아이겐밸류, 아이겐 스테이트 보통 그렇게도 그냥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수학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psi x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에너지 아이겐 펑션이 되는 거고, 그 에너지 아이겐 펑션에 해밀토니안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때 에너지가 아이겐밸류 형태로 얻어지게 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결국은 이 타임 인디펜던트 슈리딩거 이퀘이션을 다양한 포텐셜에 대해서 이제 푸는 거가 이제 한참 동안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결국 이게 보면은, 이거는 미분 방정식이란 말이죠. 그럼 미분 방식 해를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건데, 특히 이제 고유치 문제를 푸는 건데,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경계 조건이 주어져야지 이제 해가 딱 특정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파동 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어떤 조건들,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우리가 이제 방정식에 적용을 해서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노멀리제이션이다. 규격화라는 얘기인데요. 뭐냐면은 이제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확률 밀도라고 그랬죠. 이제 확률 밀도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점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그와 같은 확률 밀도를 모든 공간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 적분해서 여기 뭐냐 D 그거가 지금 빠져 있는데 정확하게 쓴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dx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게 우리가 실은 x가 아니라 어떤 이제 그냥 3차원 공간상에서 r이라고 하면은 실은 이제 우리 3차원 공간에 대한 모든 공간에 대한 그런 적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률 밀도를 다 더하게 되면은 그건 뭐가 돼야겠어요? 확률을 다 더하면 그건 1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주사위를 내가 한 면에 나올 확률 그런 것도 다 모든 면에 대해 다 더하게 되면은 그건 합이 1이 돼야 된단 말이죠. 자명한 거죠. 자, 그래서 1차원이라고 치면은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을 임의의 시간 t에 대해서 내가 모든 공간에 대해서 다 적분하게 되면 1차원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가 되겠죠. 그거를 다 제곱을 적분을 하게 되면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노멀리제이션 그러니까 규격화라고 하는 데가 이제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격화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은 이제 내가 파동함수라고 하는 거가 이게 슈리딩거 이퀘이션 자체가 선형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h psi는 if psi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임의의 상수를 곱해도 내가 그냥 psi에다가 a를 곱한다.
그 앞에다 내가 a를 곱하면은 그게 지금 이제 상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오퍼레이터에 전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내 교환이 가능해서 상수가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혹은 이게 지금 방식 선형이기 때문에 내가 파동함수 psi가 어떤 해가 되면은 거기에다가 임의의 상수를 곱한 거는 항상 해가 됩니다. 근데 그게 뭐 다른 해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해를 아니고 같은 상태인데 그냥 같은 내 방식을 만족을 하는 그런 해인데 어쨌든 상수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노멀리제이션을 해 줌으로써 그 상수의 그 이제 어떤 무작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결정되지 않은 거를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수값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규격화를 했다. 어떤 딱 일정한 사이즈로 맞췄다라는 얘기죠. A 값을 내가 이제 뭐 바꾸게 되면은 전체 확률 밀도가 막 1이 될 수도 있고, 뭐 10이 될 수도, 100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딱 1로 내가 함으로써 파동함수를 규격화를 했다. 앞에 붙는 상수값을 내가 딱 특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normalization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런 normalization에 적용을 받는 거는 바운드 스테이트일 때만 그렇습니다. 공간적으로 내가 이제 무한대까지 갔을 때 0이 됐을 때 적분값이 유한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 했던 예를 들어 가지고 뭐 unbound state 대표적인 자유입자 같은 거 kx-ωt 이런 것들은 내 절대값 죄송합니다. 절대값 제곱을 하면 1이 되잖아요. 1은 내가 적분을 하면 발산하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같은 플레인 웨이브는 실은 이제 그 어떤 입자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가고 있는 그 스트리밍 하고 있는 입자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노멀리제이션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때는 이제 내가 얼마만큼 많은 플럭스 이게 들어가고 있느냐 그거가 이제 실은 이제 노멀리제이션 조건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운드 스테이트일 때만 그때만이 이 노멀리제이션 조건을 만족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파동함수가 x하고 t에 다 의존을 할 때에 항상 일반적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아이겐 스테이트일 경우에는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이 공간에 대한 적분으로 시간에 이제 무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psi x의 절대값 제곱을 한 거가 그거가 이제 1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좀 단순하게 되게 됩니다.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의 경우에는요. 자,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어떤 파동함수의 이제 파동함수의 우리가 또 공간적인 변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psi x에 해당이 되는 걸로 이제 뭐 일단 생각해도 여러분 되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바로 다음 장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할 때, 증명을 할 텐데요. 그 전에 결과만 먼저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는 파동함수는 어떤 임의의 x에 대해서 항상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x에서 불연속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연속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미분값이 또한 연속이어야 되는데, 미분값이 연속이어야 되는데 어느 x에서건 간에 단 포텐셜이 finite 할 때 유한한 포텐셜이 유한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영역에서는 파동함수의 미분값이 연속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실은 다음에 나올 예가 되는데 하나가 나오는데요. 포텐셜이 무한인 점 그런 점에서는 실은 미분값이 불연속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조건은 UX가 유한하냐 무한하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 갈리는 거고 첫 번째는 항상 만족이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미분값이 실은 불연속인 거죠. 요 포인트에서 그런 거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우리의 수학적 조건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실은 이거는 슈리딩거 방정식에 로부터서 우리 역으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원래 했던 이제 타임 인디펜던트 슈리딩거 방정식이 dx 제곱에 d 제곱에 이제 psi 더하기 ux의 이제 psi x가 이제 2의 psi x다. 이제 여러분 요거는 이제 여러분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퀘이션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변으로 옮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가 뭐가 되냐면은 우변의 앞에 이제 e-u가 되겠죠. u는 x의 함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상수를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은 우변으로 보내면은 방정식이 이렇게 써질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2하고 u가 순서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죠? 하바 제곱이 이쪽에 분모로 가고 2m이 분자로 가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계 미분, 파동함수에 대한 이계 미분이 뭐 요렇게 표현된다가 되겠어요. 자, 이 등식을 내가 적분을 합니다. 어떤 이미 이제 x0라고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그거의 조금 왼쪽에서 조금 오른쪽까지 적분을 하는데 이 좌변과 우변을 같이 적분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변을 먼저 봐보면은 내가 입실론을 0으로 보낸다고 지금 입실론 내가 지금 이제 적분 구간이 x0를 중심으로 해서 x0에 지금 입실론 왼쪽에서부터서 입실론 오른쪽까지인데 적분을 입실론 줄이게 되면 점점 적분 구간을 줄여 나간다는 거죠. x0 근처로. 자, 그럼 우변으로 봐보죠. 우변을 보면은 우변은 어떤 지금 이제 여기 있는 함수 값을 적분을 하는 건데 내가 x0라는 포인트에서 이건 상수가 되는 거고요. 상수가 되는 거고 파동함수는 무한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동함수라고 하는 건 확률 밀도기 때문에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밀도가 그렇죠. 자, 이게 밀도가 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좀 3차원하고 약간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왜냐 확률 밀도기 때문에 그거는 발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항상 유한한 값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유한하고요. 다음번에 내가 만약에 포텐셜이 x0라는 포인트에서 유한하다라고 하면은 적분 값의 안에 들어가 있는 인테그란드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x0에서 유한한데 값은 유한한데 폭을 내가 점점 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높이는 일정한데 직사각형에서 내가 이제 이 변의 길이가 점점 줄어도 한 변의 길이가 이제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안에 있는 값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분이 0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0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변은 이제 0으로 가고요. 입실은 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좌변을 적분하는 걸 보면은 좌변은 이거 근데 두 번 미분한 걸 적분한 거니까 그거는 한 번 미분한 거에 양 끝값을 내가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psi 프라임의 x0 플러스 입실론 빼기 psi 프라임의 x0 마이너스 입실론 이 두 양 끝단에서의 미분값에 두 번 미분이 아닌 1개 미분의 차이값이 되는 거고요. 그거가 입실론이 0으로 갈 때 0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미분의 우극한값과 미분의 좌극한값이 서로 일치한다. 고로 x0에서 미분값은 연속이다라는 거. 그죠? 우리가 원래 연속이라는 걸 정의한 거잖아.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그 연속인 거잖아. 근데 함수값과 같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한 거는 두 번째 걸 실은 이제 먼저 증명을 한 셈인데요. 자, 여기에서 예외가 뭐냐면은 ux가 만약에 무한대가 되면 이 값이 무한대니까 이게 폭은 줄어들지만은 폭의 높이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유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한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미분값이 양 끝단의 미분값이 불연속이다. 이게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것 또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1번 우리가 이제 요 관계식을 한번 이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증명을 해보면은 자, 이제 psi 프라임 x가 또한 유한하죠. 이게 지금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이면서 어떤 점에서 내가 발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연속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유한하기 때문에 또한 이제 우리가 설령 뭐 미분이 설령 불연속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불연속인 거지 값이 무한한 건 아닌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미분값이 유한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번에는 미분한 거 파동함수의 미분을 그냥 적분을 해봅니다. 이게 적분을 하면은 그럼 미분을 적분을 했으니까 원래 함수에 이제 좌극한 우극한 값이 나오는데 이게 어때요? 요게 유한했기 때문에 또한 아까 동일한 이런 이유로 유한한 값을 내가 폭을 줄이면서 적분을 하게 되면 0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함수 값은 바로 그 점에서 연속이라는 거. 그죠? 좌극한 우극 값이 같으니까 연속이 된다는 거. 그거는 포텐셜이 설령 유한하건 무한하건 상관이 없이 항상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까지 증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바운드 스테이트 첫 번째 구체적인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막 이제 프리 파티클은 솔직히 뭐라고 해야 될까 양자역학이라고 말하기가 좀 뭐한 게 양자역학의 핵심은 에너지가 양자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디스크리트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자유입자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연속적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진짜 양자역학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보게 되는 제대로 된 양자역학, 이그젠플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무한 양자 우물, 인피니티 퀀텀 웰이 되겠는데요. 원래는 여러분, 이거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나눠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어떤 이제 솔루션만을 구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번 시간에 이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한 양자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간단해요. 1차원 문제이고요. 이제 그 포텐셜, 이제 UX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포텐셜이 UX가 X가 0과 L 사이, 어떤 0하고 어떤 특정한 길이 L 사이에서는 포텐셜이 없고요. 포텐셜이 없고, 그 바깥쪽에서는 포텐셜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포텐셜이 무한대라는 게 여러분 상당히 좀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포텐셜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실은 그냥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벽 같은 거라는 거예요. 벽이어서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고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우리가 M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입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1차원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정말 간단한 문제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구슬이 하나가 있고, 구슬은 굴러가는 거니까, 굴러가지 않고 그냥 입자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냥 주어진 거기서 왔다 갔다 핑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마찰 같은 것도 없어요. 마찰도 없고, 외부에서 뭐를 갖다가 추가적인 외력을 가하는 것도 없고요. 요 안에서는 자유입자인 거죠. 단지 0하고 L 사이에서만 입자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고전역학적으로는 너무나 간단해서 우리가 풀 필요조차도 없는 거긴 하지만은, 굳이 풀어본다고 하면은 이런 거겠죠. 뭐냐면은, 내가 이제 X축을 갖다가 시간 T로 하고서, Y축을 이제, 결국은 고전적으로는 그 입자가 어느 위치에, 시간에 따라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요것만 알면은 끝이잖아요. 그게 전부인 거죠. 고전역학에서. 그래서 시간 T에 따라서 이제 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건데, 그거가 T 이고 0이었을 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요 점이 있었다. 라고 하면 어떤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점에 있고, 그 다음에 그때의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하면요. 결국은 속도는 T하고 X 이 그래프상으로는 기울기죠. 그죠? 어떤 입자가 기울기를 가지고서 입자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이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X 값이. 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쭉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X가 이제 L이 되면은 이 벽에 부딪힌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반사가 되죠. 반사가 돼가지고 거꾸로 뒤로 이렇게 이제 변이가 줄어듭니다.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역은 같은 거고 속도만 부호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같은데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줄어드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쭉 가다가 0을 되면은 이제 왼쪽 벽에 부딪힌 거죠. 그럼 다시 반사를 해서 원래 거하고 같은 기울기로 다시 올라가는. 그죠? 그럼 이런 식의 그냥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너무나 단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초기 조건이 바뀌게 되면은 위치나 기울기가 바뀌어서 갈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고요. 내가 이제 속도를 굳이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시간 t에 대해서 vt 같으면은 속도가 내가 어떤 주어진 속도 v0로 얘가 쭉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튕겨 나가면은 이제 정반대의 속도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쭉 가다가 여기에서 또 이제 반대의 속도가 되고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고, 내가 이제 에너지를 만약에 그려본다. T하고 에너지. 자, 여기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키네틱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찰이 없기 때문에 항상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mv 제로의 제곱이고, 그거는 상수값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요게 고전역학이 전부예요. 여러분 대학생한테 이거 풀으라고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고요. 중학생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중학생도 쉽게 생각할 것 같은데,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풀어보겠어요. 이게 얼마만큼 복잡해질 수 있는지 이제 여러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푼다라는 거는 슈리딩거 이퀘이션을 결국 푸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타임 인디펜던트 슈링거 이퀘이션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를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에서 실은 가장 핵심적인 양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어떻게 양자화되어 있냐,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에너지의 딱 그 에너지 고유 상태인 이 에너지 고유 상태를 구하는 타임 인디펜던트 슈링거 이퀘이션을 푸는 겁니다. 요거를 푸는 거예요. 자, 그걸 푸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제 범위인데 U를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다시 써볼까요? 그러니까 타임 인디펜던트 슈링거 방정식은 F 사이에 뭐 2 프라임에 UF 사이가 F 사이. 자, 요거를 푸는 건데, U가 지금 이제 범위에 따라서 U 값이 달라지는 거죠. U가 요 바깥에서는 무한대, 안에서는 0 이래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결국은 미분 방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첫 번째, U가 이제 바깥쪽에 X가 0보다 작거나 혹은 X가 L보다 큰 영역. 자, 그 영역에서는 이제 포텐셜이 무한대라고 그랬죠. 자, 포텐셜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입자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양자역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왜냐하면은 거기에 내가 이제 어떤 파동함수가 어떤 입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입자의 에너지는 무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연계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에너지가 무한대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포텐셜은 이제 이게 있다면은 에너지가 무한대가 된다는 거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포텐셜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인즉슨 거기에 입자가 존재할 수 없다. 그거는 고준역학이든 양자역학이든 마찬가지인 거고요. 결국은 요 영역에서의 파동함수는 존재 확률이 0이니까 절대값이 0이어야 돼야 되는 거고요. 절대값이 0이라는 얘기는 바로 원래의 함수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복소수의 절대값이 0인 복소수는 0 하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입자가 존재할 수 없다, 혹은 파동함수로는 0이다 라는 거. 딱 그거는 그냥 자명하게 되는 거예요. 무한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그 안의 범위 x가 0과 l 사이에서는 이제 u가 0이란 말이죠. u가 0이면은 실은 이 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여기에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아까하고 비슷하게 지금 그러니까 미분 값을 갖다가 미분 오퍼레이터만 여기다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제 상수로 이제 상수로 나눠 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u가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거를 이쪽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이쪽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러면은 눈대중으로 보면은 요런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는 여기에서 이 들어간 입자의 에너지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왜냐면 포텐셜이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밖에 실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요. 자, 요 미분 방정식 우리가 이제 풀면은 돼요. 이걸 더 풀면은 되는데, 자, 이게 좀 뭐 어떻게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은 우리가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상수를, 여기 있는 걸 우리가 딱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떤, 뭐, 람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냥? 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거를 두 번 미분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람다의 psi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 람다는, 지금 보면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혹은 정지에 있으면 0을 가지고. 그러니까 람다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만족을 하는 함수는 뭐죠? 여러분들 바로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가 있어요.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 곱하기 썸띵이 나오는 양수가 나오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사인 코사인이 되겠고요. 이게 만약에 앞에 양수다. 그래서 뭐 두 번 미분한 거가 어떤 양수 곱하기 자기 자신, 이거는 우리가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함수일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람다의 뭐 x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거에 해가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지금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혹은 우리가 이제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실은 이제 익스포넨셜에 이게 실수가 아니라 지수가, 그러니까 익스포넌트가 실수가 아니라 어떤 허수가 되는. 그래서 a의 익스포넨셜 i의 어떤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앞에 k는 아직 뭔지는 몰라요. k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익스포넨셜의 i의 kx 더하기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kx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요 앞에 있는 형태를 가지고서 먼저 쭉 계산을 진행을 하겠어요. 자, 그래서 파동함수가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내가 이제 합이다. 선형합이다라는 거. 그게 어떤 계수가 될지는 내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x 앞에 이제 어떤 k라는 게 나와서 k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구하면 되는 것이죠. 자, 구하면 되는 건데, 그건 잠깐만 내가 이제 그 뒤쪽에서 다시 한번 구하니까 일단 k로 놓고서요. 계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A하고 B에 이런 우리 미정계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경계 조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요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파동함수와 파동함수의 미분에 대한 연속성을 정의를 하는 건데, 이게 보면 우리 영역을 나눴어요. 그죠? 이쪽하고 이쪽을 나눴고, 그러니까 요쪽, 그 다음에 요쪽을 나눴는데, 여기에서는 파동함수 0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0이었어요. 그죠? 자, 그럼 안쪽에 있는 파동함수가 어떤 우리가 연속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포텐셜이 무한대기 때문에, 경계가 되는 지점에서 포텐셜이 무한대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적용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포텐셜이 유한할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미분값의 연속성, 함수의 연속성만은 내가 여기서 내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x = 0하고 x = l에서의 파동함수의 연속성을 적용을 하는데, 그 바깥쪽에서는 계속 0, 0이기 때문에 바로 이 내부에 있는 함수는 양 끝단에서 값이 0이 되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이게 연속 파동함수가 연속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파동함수가 x = 0에서 그리고 x = l에서 0이 된다라는 요 조건. 요 조건을 대입을 하면 돼요. 그죠? 자, 첫 번째 조건, psi 제로가 제로다. 그럼 x = 0를 대입을 하면은요. 제로를 대입을 하면은 뭐가 남죠? b가 남죠. 그죠? 자, b가 남아요. 그래서 b가 남고 여기는 0이니까 1이 되는 거니까 b가 0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b는 두 번째 항에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잊어버리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경계 조건, psi l이 0이다라는 거에서는 psi l이 0이면은, 그러면은 psi l을 우리가 대입을 하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0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은 여기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a sin kl이죠. 두 번째 건 잊어버리니까 sin kl이 되고 이게 0이 된다 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sin kl이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kl이 0이 그러니까 sin kl이 0이 된다는 얘기는 kl이 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돼요. n 곱하기 파이가 되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첫 번째,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양의 정수, 지금 자연수만을 우리가 고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n = 0인 거. 자, n = 0도 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n = 0를 대입을 하면은 kl이 0이잖아요. kl이 0이라는 얘기는 k가 0이라는 얘기고요. k가 0이면은 요것도 첫 번째 항도 없어져요. 두 번째 항 없어졌고, 원래. 첫 번째 항도 없어지면은 파동함수가 0이라는 얘기죠. n = 0이면. 근데 그러면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파동함수 무조건 어떤 값을 가져야 돼요. 파동함수 0인 거는 그건 아무런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거니까. 파동함수 값을 가져야 되니까 n = 0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0이 안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왜 음의 정수 값을 안 쓰냐? 예를 들어서 -1. 자, 됩니다. 물론 되는데, 자, 해보면은요. 내가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kl이 파이라고 치면은요. kl이 파이라고 치면 이거는 l분의 파이 x잖아요. n이 -1이면은,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와서 -a의 sin l분의 파이 x가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내가 어떤 두 개의 파동함수가 상수배만큼, 이런 경우 이제 -1이잖아요. 상수배만큼 차이가 나면, 그 상수가 설령 컴플렉스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상수배만큼 차이가 나면은, 그리고 그게 무슨 꼭 절대값 크게 이길 필요 없어요. 어떤 값은 좋은데, 상수값만큼 차이가 나면은 그거는 같은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슈딩 이퀘이션 자체가 원래 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파동함수는 얼마나 상수로 내가 곱하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새로운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새로운 상태는 뭔가 진짜 새로워야 되는 거죠.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두 개의 파동함수가 우리가 서로 상수만큼 차이가 나는 거는 같다라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는 여기서 간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은 플러스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n은 뭐냐? 여기서 자연수만은 내가 이제 테이크한다라는 게 되겠어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n이 요런 상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파동함수가 해가 이제 n = 1짜리, 2짜리, 3짜리 해가지고 쭉 해서 무한대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 하나하나가 다 이제 파동함수가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죠?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제 그 아이겐 스테이트를 인덱스를 붙입니다. n이라는 인덱스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psi nx 라는 걸 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상수 곱하기 사인의 L분의 n 파이 x, 여기에서 이제 요걸 뒤집어가지고 요렇게 내가 이제 해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직 우리가 적용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가 있죠. 자, 앞에 파동함수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스무드니스, 연속성을 갖다가 활용을 했었고요. 요거는 성립을 안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아직 남아있는 건 노멀리제이션이죠. 그죠? 자, 파동함수 절대값 제곱을 한 거가 모든 공간에 대해 적분하면 1이다. 근데 이제, 바깥쪽은 이제 그 0이기 때문에 0하고 L 사이만 적분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파동함수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A 사인의 L분의 N 파이 X가 되니까 이거를 제곱을 하면은 A제곱에 이게 되고요. A는 여기서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상수는 실수로 간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적분을 하게 되면은 0에서 L까지 A제곱에 사인 제곱에 L분의 N 파이 X의 dx가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 그 사인 제곱을 이제 뭐 코사인 이비각 공식 이런 걸 이용을 하면 되죠. 코사인의 2배의 L분의 2n 파이 x 이게 되겠어요. 그죠? 자, 요거를 적분하는 겁니다. 0에서 L까지. 자, 이거 눈대중을 한번 해보면은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적분을 하면 2분의 L이 나올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사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양 끝단의 값을 대입을 하면은 둘 다 1, 1이 되는 거니까 0이 되죠. 2n 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이 되고요. a는 내가 루트를 취하면은 루트에 뒤로 뒤집어가지고 루트를 취하면 루트 L분의 2. 마찬가지로 우리 양수만 테이크하면 되겠어요. 양수 오면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a도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a는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이 전체를 적분을 했을 때 요 안에서 그 양자와 음물 안에서 무한 양자 음물 안에서 파동함수가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다 합치면은 1이 되는 이제 그런 조건을 만족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파동함수를 보면은 파동함수는 이제 앞에 노멀레이션 팩터 이걸 갖다가 이제 넣어서 루트 L분의 2에 사인 L분의 N 파이 X가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 에너지예요. 자,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실은 앞에 잠깐 내가 좀 뛰어넘었었는데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요. 대입을 하면은 자, 뭐가 나오냐면은 자, 우리가 2n분의 원래 걸로 돌아가서요. 이거가 이제 이거가 2 psi가 되죠. 그죠? psi 되는데 내가 지금 a가 지금 sin kx 뭐 코사인 kx 상관이 없겠고요. 이제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k 제곱이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k 제곱이 나오고 다시 원래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si가 되는 거고 이 psi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걸 갖다가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은 k가 마이너스 k 제곱이 나오고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없어지면은 뭐냐? 에너지는 E는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 실은 우리가 앞에서 그 자유자에 대해서 똑같은 관계식을 실은 봤었고요. 그때도 이제 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텐셜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은 에너지와 이 하바 k 사이의 관계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은 아까 프리파티클에서는 앞에서 프리파티클에서는 k가 임의의 실수가 될 수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서 k는 임의의 실수가 아니라 L분의 N 파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조건만 만족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걸 대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가, E가 바로 이제 2n분의 하바제곱 k제곱인데 k가 L분의 N 파이. 그거를 대입을 하면은 2m L제곱분의 N제곱 파이제곱 하바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뒤쪽에 이거는 다 상수잖아요. 이걸 우리가 상수로 딱 밖으로 2원이라는 상수로 빼면은 이건 n제곱 곱하기 2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이라는 의미는 n 이퀄 1일 때의 값이라고 해서 이제 2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이 n번째 상태의 에너지가 되겠어요. 그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보게 될 거는 뭐냐면은 이제 결국은 이게 지금 에너지가 양자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상태가 양자화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n이라는 인덱스를 가지고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양자화될 때 어떤 시스템에서
그 양자화 되었을 때 그거의 인덱스,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우리가 인덱스를 붙일 때 그 인덱스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퀀텀 넘버라고 얘기해요. 양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자수. 여러분들 화학에서 뭐 고등학교 할 때 뭐 주양자수, 부양자수 이런 게 들어봤잖아요. 그 양자수를 얘기해요. 양자수라고 하는 거는 그 시스템마다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그 세트를 가지는데 어찌됐거나 각각의 그 시스템에서 양자 상태를 특징 지우는 인덱스, 일종의 번호표 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는 1, 2, 3, 그거가 양자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거의 n번째 n번째 상태의 에너지와 파동함수가 됩니다. 자, 우선 파동함수를 좀 봐볼까요? 자, 파동함수를 보면은, 자,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sin L분의 파이 x니까, 그냥 0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인의 반주기만큼 가고서 끝나는 거고요. n 이퀄 2인 상태가 되면은 sin L분의 2 파이 x니까, x가 0에서 L까지 가면서 한번 출렁이고 이제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굵은 실선이고요. 여기 이제 실은 이제 여기 연한 색은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뒤집히거든요. 뒤집혔을 때 이제 모양 갖다 살짝 그려준 겁니다. 그럼 실선만 보시면, 진한 선만 보면 되겠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 이제 기저 상태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에너지가 하나 익사이트 역이된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여기서 제1 여기 상태, first excited state. 이거 s가 안 붙는데 하나입니다. state가 되는 거고요. 자, 그거는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때 에너지는 뭐냐면 4배의 E1, n 이고 2를 대입하면 되니까. 이제 그 위에 있는 거는 second excited state가 되겠어요. 그죠? 자, 여기서 지금 간격이 벌어진 이유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이제 편의상 이제 그 에너지를 갖다가 이걸 에너지를 제로로 놓고서 첫 번째 에너지, 두 번째 에너지를 위에 y축 갖다가 에너지 스케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제 그 좀 보기 좋으라고 에너지 잘 구별할 수 있도록요. second excited state, third excited state 이런 식으로 쭉 인덱스가 이제 붙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 절대값 제곱을 보면은 그 전에 우선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 파동함수의 미분값을 보면은요. 미분값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psi1에서 ground state의 x 이퀄 0에서의 미분값은 요 값이 되는 거죠. 이거 조금 이상하다. 여기를 볼까요? 두 번째로 볼까요? 요런 식의 이제 요게 미분값이죠. 근데 이 왼쪽에서는 그 무한 양자 우물의 왼쪽에서는 0이니까 미분값이 0으로 가다가 갑자기 유한한 값을 가지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바로 미분은 기울기가 불연속이 된다. 기울기 이런 식으로 불연속이 된다라는 거. 왜? 이 점에서 포텐셜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봤던 조건 중에서 요 조건 있죠? 요 조건이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를 갖다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쪽 오른쪽 끝도 마찬가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절대값 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확률 밀도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곱이 되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이런 분포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 자, 오늘의 퀴즈는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걸 갖다 풀 때 사인 코사인 조합으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실은 동일하게 실은 내가 exponential ikx와 exponential minus ikx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해도 실은 동일한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파동함수를 이런 형태로 놓고 요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AB 사이의 관계로부터서 정말로 sin KL이 0이다 라는 조건이 똑같이 나오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무한양자 우물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해를 구하는 정도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 무한양자 우물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